데트루먼트다라는 거죠. 데트루먼트다. 펜시에 의해서 하든지 또 성공적인 낙찰자에 하든지 간에 어떤 그것이 하청업체가 어떤 주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메리칸 애쉬로 하여금 뭘까요? 무료로 그 공사의 건축자재를 공급하도록 그죠? 계약을 유도해서 결국은 하청업자로 하여금 하청업자인 펜시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포장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 소장에 보면 뭐예요? 어떤 내용이 지금 잘못되어 있냐면 아메리칸 애쉬가 뭐예요? 에그라이트를 한마디로 하청업자한테 조건부적인 증여로 제시한 것이라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아메리칸 애쉬가 원했던 것이고 또 실제로 반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아메리칸 애쉬가? 어떻게 됐어요? 아메리칸 애쉬도 돈은 벌었잖아요. 수천 달러는 지금 절약했잖아요. 처리 비용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자, we turn not to want the consideration lacking. 그렇다 그러면 뭘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리 심리를 함에 있어서 이 대가가 이제 없는 것이냐, 부족한 것이냐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뭐냐면 펜시가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 이 아메리칸 애쉬의 처리 비용을 피하는 것이 자체요. 처리 비용을 피하는 것이 자체가 두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흥정, 소위 협상의 한 부분인지 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펜시가 주장하지 않았죠. 이걸 계약에 대한 우리가 내용은 우리가 변호사가 잘 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러한 주장 내용들을 담았을 텐데 우리가 항소심에서 이러한 내용을 제시할 정도 되면 변호사가 뭐죠? 상대 변호사가 원심 변호사, 원고 변호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겠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 이 사람은 아직 이런 내용을 제시 않았죠. 컴플레인 다자나일리 또 컴플레인 쓰려고 그러면 누가 일단 변호사가 써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얘기했던 펜시가 얘기했던 내용을 결국은 변호사가 써야 되는데 자 당사자가 논의를 했죠. 그리고 펜시는 뭐예요? 당시에 이 에그라이트의 사용은 아메리칸 애쉬로 하여금 결국 뭐예요? 처리 비용을 절약하게 한다 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지만 뭐예요? 그것이 필요하다고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 자, 여기서 바겐 시어리가 나죠. 한마디로 이 협상이론, 대가에 대한 협상이론이 뭘까요? 이 대가에 대한 협상이론은 꼭 요구를 하지 않는 거죠. 당사자들이 소위 어떤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흥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자, 홈스 대법관에 의하면 뭐죠? 바게닝 시어리죠. 우리가 실제로 대가가 존재하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가 바게닝 시어리에 의하면 자, 약속과 대가는 뭐죠? 한마디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서로 상호간에 전통적인 유도 관계에 있다. 서로 유도 관계에 있다. In the relation of reciprocal conventional inducement 서로 그죠? reciprocal convention이가 서로 유도 관계에 있는 거죠. 대가라는 거. 대가는 어떻게 대가의 가치는 뭐예요? 서로 상대방이 바게닝함으로써 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사과를 파는데 내가 이제 사과를 2,000원에 사와요. 한 개에 2,000원에 사온다 그러면 3개에 6,000원이죠. 3개를 달라 그러면 최소한 6,000원 이상을 받아야지만 내가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인건비 따지고 교통비 따지고 등등 하게 되면 10,000원은 받아야 되는데 4,000원 남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바게닝 하는 거죠. 자, 내가 시장에서 3개를 사야 되는데 상대방은 감추죠. 6,000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득을 4,000원을 보려고 하니까 10,000원에 팔려 하겠죠. 그러니까 아줌마 이게 가격 사과가 얼마죠? 10,000원인데요. 아, 이거 좀 9,000원에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상대방 뭘까요? 아, 그래요. 여하튼 뭐 내가 1,000원은 미치더라도 팔겠습니다. 사실은 3,000원 이득 보는 거거든. 그 바게닝이죠, 바게닝. 서로 이렇게 소위 프라미즈와 프라미즈의 바게닝이다. 이게 서로 뭐예요? 사겠다, 안 사겠다, 사겠다, 안 사겠다 이런 한마디 상대방 하여금 인듀스먼트가 있는 거죠, 인듀스먼트가.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뭐 이게 이론적인 거니까, 리스테이트먼트가 있죠. 리스테이트먼트가 딱 있고, 그 다음에, 홈스앤 포뮬러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판결문이죠. 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 우리가 소장은, 라고 정부 내용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자, 입증된다 그러면 뭘까요? 자, 뭘 보일 수 있어요? 약속을 보일 수 있다. 이 약속이란 게 뭐예요? 한마디로 데트먼트와 또 데트먼트는 프라미스. 아까 얘기했던 홈스가 얘기했던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가다. 대가다. 그래서 뭘까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 우리 reverse dismissal of count 1.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원고가 지금 주장했던 5가지의 카운트가 결국은 첫 번째 심리 과정에서 이제 결국 피고가 원고 승이 된 거죠. 원고 승, 그죠? 원고 승. 그러니까 디스미살이 리버스 된 거니까 원고 승이죠. 그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count 2, 3, 4네. 4를 이제 봐야 되겠죠. count 2, 3, 4. 자, 첫 번째 건 다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왜 그러냐. 그 1번이 계약 위반이라는 게 상대방 원고가 주장했는데, 계약이 존재했느냐, 존재했어요? 그렇죠. 존재했죠.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가도 존재했고, 당연하게, 상대방이 무료로 갖고 가라 해서 무료 갖고 하더라도 그건 계약이다 이렇게. 한국식 논리 같은 뭘까요? 무료로 가서 건설 공장에 그 건설 자재를 갖고 가라. 갖고 가서 써서 문제가 생기면 뭐 네 책임이지 뭐. 그건 나올 수도 있죠. 이 커먼러의 계약은 세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 커먼러 계약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국제계약은 커먼러, 특히 미국 계약을, 아주 글로벌라이즈에 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이 계약 보게 되면, 판례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고 이론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 2, 3, 4가 있네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breach of warranty claim 있죠. 자, article 2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요, 갑자기? article 2 of uniform commercial code라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restatement 있죠? restatement. American jurisprudence.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다 secondary authority죠. 판사가 직접 뭐예요? 판시한 내용은 뭐예요? first. 그냥 authority요. 이게 authority야. 그게 바로 authority고, 판례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거, 이런 내용들은 또, 여기서 얘기한 유니폼 커머셜 코드 같은 경우, UCC. 이건 새로, 미국에서 커먼러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법령이에요. 그죠? 만든 법령이죠. 그 만든 법령에 보게 되면, 이게, 계약이 존재하느냐 보고, 계약이 형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유니폼 UCC를 적용, 아티클 2가 바로 뭐죠? Sales of Good이에요. Sales of Good. 상품 판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상품이란 게 뭐예요? Movable Good. Movable Good. 이게 Movable Good이 뭐예요? 이렇게. 이게 Movable Good이에요. Movable Good. 요, 우리 강의 씨는 뭐예요? Movable 해요? 맞죠? 이런 건 뭐죠? 요거 공사하는 건 서비스 컨트랙이에요. 서비스 컨트랙. 서비스 컨트랙은 뭐죠? 어디에 법이 적용되냐면 커먼로가 적용되고 세일즈 한마디로 상품에 대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상품에 대한 내용은 계약은 UCC가 적용이 되죠. UCC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원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자, 지금 카운트 2, 3, 4가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왜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죠? 아까 그랬죠.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그건 다 뭐예요? 상품이야, 상품. 무법을 그 상품에 대한 영어니까, 이게, 자, 뭘까요? 자, Egglite라는 게 뭐예요? 아메리칸 에이시에서 만든 그런 건축 자재, 폐기물이죠. 이것이 결국 뭘까요? 결국은 아티클 2가 적용받는, UCC 아티클 2가 적용받는, 우리가 무법을 것이냐, 상품이냐, 우리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원심법원은 상품이 아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그리고 뭐라 했어요? 아메리칸 에이시에서 뭐라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 판매 계약이 아니고 조건부 증여다. 거래라는 게 조건부 증여지 그 판매 계약이 아니다. 따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We disagree.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원심법원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주장에 하면 뭐예요? 어떤 거래라고 우리가 나타났냐면, 자, 한마디로 컨디션 기프트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조건부에 의한 증여라고 볼 수 있는 거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들은 뭐예요? 자, 과연 아티클 UCC 아티클 2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아티클 2라는 뭘까요? 한마디로 상품의 거래죠. 상품의 거래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자, 상품의 거래는 뭘까요? 아티클 2라는 게 아까 얘기한 UCC죠. UCC의 상품에 대한 거래다. 제품에 대한 거래다. 자, 에그라이트는 뭐죠? 이건 무법을 것이죠. 당연하게 분명히 상품이죠. 당연 상품은 뭐예요? 제조한 상품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계약 당시에, 우리가 계약 당시에 뭐예요? 무법을 한 거죠. 무법을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움직이는 건 다 상품이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UCC 아티클 2가 적용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티클 2가 적용된다 그러면 아티클 2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마디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뭐예요? 당연하게 아티클 2가 적용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 그 내용 자체가 당연하게 제품의 판매가 돼야 된다. 제품 판매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제품의 판매라는 게 뭐예요? 제품이